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3월 10일 중동의 양국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해내며 외교적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미국과 가까운 나라로 꼽혔지만 최근 두 나라는 갈등을 표출해 왔습니다. 사우디 반치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석유 감산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우디는 테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증산을 요청했을 때도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와 이란 간 합의로 예멘 내전은 종식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근 투르키의 강진을 계기로 사우디와 시리아의 관계도 해빙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대표적인 아랍 국가로 꼽히며 작년 11월 6년여 만에 주 이란 대사를 다시 보내는 등 관계 회복 절차를 밟아온 아랍에미리트는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사우디와 이란의 회담을 중재해온 이라크와 오만은 즉각 환영을 표했고 이란과 서방의 핵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도 사우디, 이란 관계 회복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집트 외무부는 이번 합의가 영내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의 정부는 양국 공동의 이익을 긍정적으로 추구하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는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아사드 정부에 맞서는 반군을 지지해 왔었습니다. 두 국가의 관계 정상화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의 경제 제재를 이겨내려면 서방의 제재를 따르지 않으며 경제 대국인 중국 같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사우디도 네옴시티 개발 등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국가 핵심 프로젝트들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대규모 투자 여력과 개발 노하우가 있는 중국이 매력적인 협력 대상입니다. 그러나 두 국가 간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교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이른바 수니파와 시아파 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때 두 나라는 일정 부분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로서는 이란이 종파, 문화, 외교안보 전략에서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부패하고 무능했던 왕정을 무너뜨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란이 자신들의 혁명 경험을 시아파 인구가 많고 정세가 불안한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같은 사우디 인근 나라의 현지 시아파 무장 정치단체, 언론사, 종교 지도자 등을 지원하며 전파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크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 간의 대규모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사우디의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유시설, 담수화와 전력시설이 공격을 받을 경우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이 마비될 수 있다고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동 내 대이란 전선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을 계기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와 군사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 이스라엘은 사우디와 관계 강화로 이란에 맞설 중동판 나토를 추진했었습니다. 이번 관계 회복에 대해서 야권 지도자인 라피드 전 총리는 트위터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총체적이고 위험한 외교정책 실패라고 날카롭게 비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로 인해 사우디와 공식 수교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우디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이란을 저지하는 것과 병행하는 이스라엘의 목표라며 자신이 총리직에 복귀한 첫 번째 이유, 진짜 이유가 이란을 막는 것이며 사우디와의 평화협정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 대표 국가인 이란의 밀착은 네타냐후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와 이를 중재한 중국의 역할이 중동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러시아와 중동 국가와의 관계 또한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